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3월 26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미국 시황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국내 증시는 좋았습니다. 애플 개발자 회의가 6월 9일 날 열린다고 이제 확정이 됐고, 모건 스탠리는 이제 중국 증시 전망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미국 투자 계획 발표한 것들, 또 유럽 자동차 판매, 전기차 관련된 오늘 LG엔솔 되게 좋았죠. 또 테슬라 논란, 근데 미국 전기차 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석유화과 정유 쪽 일부 내용하고요. 거기에 이제 타픽은 금호석유로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월 강세장 플레이브. 아이고 제가 그걸 썼네.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예. 제가 한화투자증권 이제 아마 투자전략 그쪽에서 쓴 것 같은데 제가 이 성함을 안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선보다 더 뜨거운 엔진. 예, 요건 조금 이제 그 지난주에 나왔던 보고서인데 이제 조금 제가 지금 이제 요약을 좀 했고요. 그다음 로보티즈, APR, 뷰노, 인텔리언 테크, 시프트업, 대상,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전자공시로 LS 마린 솔루션, ST팜, LG엔솔, TSE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여기 알리바바 많이 있는 것처럼 여기 알리바바가 좀 약간 이제 그 반도체 너무 투자 많이,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 너무 좀 과잉된 거 아니냐. 수요보다 수요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그래서 좀 경고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반도체 안 좋았어요. 그렇지만 다우, 나스닥, S&P 모두 다 올랐고 반도체는 좀 빠졌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커뮤니케이션, 빅테크, 경기 소비재 여기 테슬라 쪽에 속해 있습니다. 유틸리티, 바이오, 필수 소비재는 빠졌고 그리고 금리 좀 떨어졌고 달러 좀 떨어졌고 환율도 조금 진정됐습니다. 유가는 그대로고요. 일단 미국 증시는 3일 연속 올랐고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 지수가 되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증시에 영향 없었어요. 알리바바 조차이 회장이 미국 데이터 센터 투자 버블이 있다 경고를 했고 금값이 오늘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보시면 미국 시황을 딱 보면요. 이제 미국 시장에서 특징들이 좀 있거든요. 뭐 안 보이는 날도 있는데 오늘 딱 뭐가 보이세요? 딱 봐도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 오늘 그 구리 아침부터 구리 관련주가 좀 급등해 버렸죠, 사실. 예. 그래서 오늘 좀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에서 힌트는 좀 구리값이 많이 올랐구나. 이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일단 미국은 증시가 3일 연속 올랐고 테슬라가 이틀째 급등. 근데 빅테크 모두 다 올랐습니다. 제약주는 조금 오늘 안 좋았어요. 반도체하고. 컨퍼런스 보드는 안 좋았고 금값에 이제 구리값도 심상치 않아서 구리값이 좀 많이 올랐고 구리 랠리를 뭐 아시겠지만 관세 부과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사재기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올랐고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도 구리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언급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와 뭐 전선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또 관세로 인한 수요 감소를 상쇄하는 중국이 부양책 수죠. 이런 부분들. 또 구리강산의 공급도나 이런 게 이제 겹치다 보니까 구리값을 이제 한 $10,000는 유지할 걸로 보고 또 일부에서는 12,000, 13,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준의 쿠글러 이사는 일단 일부 경제 지표가 완만해지고 인플레 상승세가 둔화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단 금리 멈추고 동결하고 좀 지켜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연준 위원들의 생각과 같고요. 소비자 신뢰지수가 보시면 되게 좀 안 좋아요. 3월 92.9에서 92.9로 급락했어요. 100.1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소비. 예, 미래 전망, 물가 전망 하면 다 안 좋게 나와. 심리가 위축돼 있어요. 기대지수, 소비자 단기 전망인데 이게 80선 아래에 있으면 경기 침체인데 이게 65.2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게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게 실물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설문조사예요. 예. 그래서 영향을 좀 제한적으로 줬지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심리는 좋지 않습니다. 물가는 앞으로 오를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도 안 좋아요. 응답자의 37.4%만이 내년에 주가가 상승할 것 같고 올해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좀 우울한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맞다가 아니라 지금 그만큼 위축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를 우리가 보통 소프트 데이터, 실제 지표를 하드 데이터라고 그래요.
소프트 데이터는 안 좋지만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 소프트 데이터가 안 좋다고 뭐 경기가 무조건 나빠지는 경우는 이렇게 그 일치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파열 연준시장도 얘기를 한 거죠. 설문조사 데이터와 실제 경제 활동 간의 관계는 그다지 연관성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저것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마라 라는 그런 이제 발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알리바바 회장이 AI 법을 경고했고요. 조차이 회장이 미국에서 AI에 대한 투자에 대해 언급되는 수치에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말 그대로 5천억 달러, 수천억 달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그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면서 AI 투자 확대에 대해서 경고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는 이제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빅테크 여기도 빠졌고, 오늘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반도체는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알리바바는 투자 올해 많이 하거든요. 아마존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진 않아요. 근데 약간 이제 경고를 한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 회장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를 했다. 이런 이제 발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좀 많이 올랐고 낙폭도 컸고, 캐시우드 아시죠? 돈나무 원리로 이제 유명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무려 2,600달러. 상상이 안 가지만 거기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너무 높아 보이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알파벳이 워싱턴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 그 웨이모를 론칭한다고 합니다. 새로 또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마이크론은 좀 빠졌고요. 오늘 뭐 반도체주들은 안 좋았습니다. 알리바바 요 이슈 때문에 알리바바도 빠졌고, 그다음 트럼프 미디어인 기술 그룹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닷컴과 파트너십 맺고 ETF 상품 출시한다. 이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미국장 이슈 있었고,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좋은 내용은 별로 없죠. 여기 썩 좋은 내용은 없는데, 근데 시장 분위기가 뭐죠? 별로 좋은 건 없는데 오르네. 이제 이런 분위기. 증시가 견조해졌다. 그리고 구리가 많이 올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일단 애플 개발자회의가 6월 9일로 잡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리 기대했잖아요. 음성인식 시리 애플 아이폰에. 요게 이제 AI 내년으로 연기된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시간이 더 걸리지만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 출시하면 이거는 되게 호재입니다. 근데 가능할지 몰라요. 아직은 지켜봐야 되겠고, 요게 AI 이제 인텔리전스인데 이게 화면이 너무 커서 이게 잠깐만요. 요게 AI 인텔리전스 아키텍처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제 음성인식, 그러니까 사용자가 시리한테 요청을 해요. 뭘 해달라. 예를 들면 이제 나 영화관 좀 예약해. 뭐 이런 거죠. 아니면 내 친구한테 문자 하나 보내줘. 이런 거예요. 누구누구한테 문자 보내줘. 그러면 시리가 이제 요청을 받고요. 애플 자체 AI가 있고 챗GPT가 있어요.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사용자가 먼저 세팅을 해놓겠죠. 야, 무조건 챗GPT로만 해. 아니다. 너가 나한테 물어봐. 한 번씩. 그럼 내가 선택할 테니까. 이럴 수도 있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 음성인식 시리가 사용자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뭐 누구랑 통화를 했고, 누구랑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일정은 어떻게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비서죠. 그래서 어떤 이제 뭐 친구한테 뭐 메시지 보내라. 뭐 이런 거라든가, 저기 예약 좀 해라. 내가 지금 7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최적의 통로를 찾아줘. 교통.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죠.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지금 일일이 다 하잖아요. 이런 거를 애플 인텔리전스, 여기 음성인식 시리가 이제 사용자의 모든 걸 이제 다 들여다보면서 이제 비서 역할을 해준다. 요게 이제 음성인식 시리 AI 업그레이드인데, 요걸 이제 내년으로 연기할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올해 또 내놓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대요. 근데 쉽진 않죠, 사실. 근데 일단 6월 9일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면 되겠고, 모건 스탠리가 중국 증시 전망 올렸다고 합니다. 실적이 기대치를 올려서, 그래서 연말 목표 항생지수하고 H지수, 사실 이제 홍콩 주식 뭐 홍콩 뭐 ELS도 있었고 되게 좀 이 중국 증시 하면 좀 안 좋은 추억들이 많잖아요. 근데 일단 다행히 뭐 중국 펀드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회복되고 있으니까 올해는 중국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증권사 보고서, 일단 자동차 보고서가 많은데 이번 발표 그 현대차가 발표한 거 있잖아요. 이거 좀 기존 계획에 있던 거래요. 예, 그걸 재확인한 정도다. 그래서 뭐 놀라운 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 현대는 미국에서 철강과 자동차 관세를 생산하고 미국에 생산되는 것들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미국에 생산되는 것들 이죠.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이건 자기가 해낸 거다. 자랑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관세 압박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투자를 얻어내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뜻이므로 한국산,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그 협상이었구나. 아, 협상이 도구였다. 관세 부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로 압박해서 미국에 공장 짓게 하는 거.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주엔 일단 긍정적인데 좀 지속성은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괜찮았습니다. 특히 전기차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안 좋아요. 독일 전기차, 영국 급증. 1, 2원 누적으로 전기차 전체 판매량 중 15.2. 브랜드별로는 현대, 기아, 테슬라가 좀 떨어졌는데 테슬라 판매량은 그래도 2월도 좋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로는 안 좋았지만 1월 대비로는 급증했어요. 1월에 워낙 안 팔렸거든요. 1월보다 2월은 69.8% 증가했어요. 3월에 이제 모델 Y 부분 변경이 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걸 앞두고 수요가 좀 급감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회복되지 않겠냐. 3월부터 테슬라도 한번 이제 본격적인 판매 반등 기대해 보자. 그리고 BYD는 뭐 정말 유럽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157.6%. 테슬라 논란, 미국 전기차 수요 기반 확대로 이어질 것.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해서 테슬라 브랜드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논란이 오히려 전기차 수요를 늘릴 거래요. 그러니까 한번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근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죽은 거 아니에요. 테슬라가 안 좋은 거지. GM, BMW 막 5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테슬라 제외하면 나머지 브랜드들이 19%나 성장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거 아시죠? 네, 테슬라 차를 샀어요. 구매했어요. 실제 100억원에서 구매를 했고, 와우, everything is 컴퓨터. 모든 게 컴퓨터. 이제 차를 탔더니 이 안에 다 컴퓨터래요. 네, 그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이걸 본 공화당 지지층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니, 그 내가 지지한 대통령, 저 대통령 맞아? 예. 내연기관차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어? 그게 아닌 거죠. 전기차를 타고 있네. 예. 그럼 나도 전기차 사볼까? 기왕이면 테슬라? 예.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의도적인 거잖아요. 지금 너무 공경에 처했죠. 일론 머스크 지금 안 좋으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욕을 많이 먹으니까 쉴드 쳐준 거죠. 약간 내 전기차도 사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테슬라 공격하지 마라.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인식이 변화하면 민주당은 원래 좀 친환경 차를 좀 지지 지역이 전기차 침투율이 20%가 넘는데 공화당은 10%도 안 돼요. 근데 이걸 끌어올릴 수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분기 이후 테슬라 신형 모델 Y도 미국에 인도되고, 그래서 전기차 쪽은 좀 나아질 걸 보고, BMW, 폭스바겐 같은 이제 쪽에 우리나라가 유럽에 배터리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도 판매가 좀 늘고 있죠. 예. 테슬라 빼고는. 그리고 25, 27년 평균 배출량으로 규제 준수 여부를 측정받게 되는데, 올해 배출량을 많이 못 줄였으면, 그러니까 이 완성차 회사 중에 올해 그 이산화탄소 같은 거 배출량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올해 안 줄여도 돼요. 벌금은 없어요. 3년 합쳐서입니다. 그럼 내년엔 27년으로 가면은 못 줄인 만큼 많이 줄여야 돼요.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줄여야 돼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올해 못 팔면 내년엔 더 많이 팔아야 돼요. 그냥 의무적으로. 결국 시간은 우리 편. 그래서 배터리한테 좋은 거예요. 예, 악재로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터리주들도 좋았지만 뭐 계속 좋아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배터리도
나쁘게 보실 필요 없고 이제 뭔가 점점 좋은 쪽으로 변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라이브 하는데 정말 배터리주들 많이 물려 계시더라고요. 많이들 물어보셨고 저도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다리라는 말씀밖에 못 해드려요. 근데 포기는 하지 말자. 지금보다 분명히 더 높은 가격에서 분명히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좀 더 나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금양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금양은 뭐 제가 여기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금양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너무 안타깝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위로밖에 해드릴 말은 없고 금양은 지금 금양 기업이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근거를 제시하거나 막 이래가지고 저희 가야 돼요. 금감원하고 한국거래소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고 가서 상장 폐지를 면하려면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명확한 기업 가치를 이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존속 가치가 우려되거든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숫자를 갖고 가야 돼요. 우리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상장 폐지를 면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만 저희 열심히 할게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금양 주주분들도 이제 계속 금양에 압박을 하셔야 됩니다. 압박해서 예, 이렇게 그냥 가서 막 금양이 뭐 이 뭐죠? 예, 금감원 가가지고 아 이렇게 피해자 많으니까 이거 구제하셔야 됩니다.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안 통해요. 그게 아니고 명확하게 보고서 써가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계속 금양 주주분들도 회사에 계속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기업을 회생시키겠다. 이것만 나오면 돼요. 이게 있으면 이게 근데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 받아들여주면 예, 심사가 또 잘 되겠죠. 그래서 뭐 지금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예,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2차전지도 잘 이겨내시면 좋겠고 자 화학업종 그 요게 원문은 없고 이제 그 뭐죠? 예, 요약본만 있어서 그냥 말씀드리면 노호 연구원님이 이번에 세라위기 2025에서 사우디 아람코 CEO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사업의 돛이죠. 예, 배의 돛에 역사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석유매 에너지 산업이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뭐 중요하다. 이런 새로운 환경 변화에서도 우리는 큰 역할을 할 거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이고 오일 미트 A 정유 회사들이 그러니까 석유가 AI를 만났다는 거죠. AI를 이용해서 원가 절감하겠다. 예, 이런 의지를 피력했다고 합니다. 지정학적 대격변기고 국가들은 효율성이 근거한 에너지 안보 정책 우선순위. 미국, 러시아, 중동 주도의 증산은 새로운 원유 균형을 형성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업종 투자 매력 등은 정유보다 석유학이 낫다. 석유학 비중 확대, 정유는 조금 중립입니다. 정유가 더 나빠진다 이거보다도 크게 뭐 상승할 만한 지금 모멘텀은 없다고 보시는 것 같고 석유학은 너무 안 좋았죠.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다. 근데 이 중에선 금호석유처럼 고무는 공급이 줄어요. 그러니까 고무처럼 확실하게 공급이 줄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기업을 선별하자. 그래서 금호석유를 중립해서 매수로 올려버렸어요. 원래 노후 연구원님이 좀 되게 금호석유도 보수적으로 봤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의견을 바꾸면 굉장히 임팩트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아침에 보고서 보니까 아 금호석유를 이렇게 돌리셨구나 이렇게 좀 느꼈고 뭐 오늘 그래서 주가도 좀 오른 편이죠. 예, 거기다가 주주환원도 기대가 되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매크로 관점에서 이게 하나투자증권이 제가 이게 그걸 안 써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이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잘 봐요 시황을. 예,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그때 3월 월보도 제가 소개해드렸죠. 예, 3천으로 올려버린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4월 강세장 더 본격,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국장의 플레이북이 있대요. 참고서가. 예, 교과서가 있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시총의 77%가 제조업입니다.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나아질 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고 경기 부진하면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가장 먼저 판단할 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좋다 꺾이는 게 아니라 안 좋다 돌아설 때 좋거든요. 근데 매출과 재고가 함께 증가하는 기간에 제조업체들의 이익률이 올라간대요. 그런 경우들이 2015년에서 17년, 20년부터 21년까지. 근데 지금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게 요 조건에 좀 맞고 있다고 합니다. 22년 이후 정체였던 매출이 24년부터 이제 증가하기 시작했고 재고도 1년 이상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이런 제조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퀄리티가 좀 품질이 좋은 그런 이제 기업들을 본다면 결국엔 밸류업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은 실적 변동성이 워낙 큰데,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퀄리티, 약간 애플 같은 스타일이죠. 이런 쪽은 밸류업도 있다. 그래서 은행 자동차가 이제 그런데 좀 해당한다.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의 교과서는 플레이할 때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바닥 잡고 돌아서야 돼요. 좋다가 꺾이면 끝나요. 바닥 잡고 돌아설 때. 재고가 감소세 멈추고, 재고 조정에서 감소 딱 하다가 돌릴 때, 또 매출도 증가할 때, 그리고 그 글로벌 제조업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체들은 대부분 반도체, 자동차, 시크릿컬인데, 이때 이런 대형주가 시장을 이겨요. 지금 오늘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꺾이면 조심하래요. 그때는 이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 재고도 이렇게 좀 줄다가 좀 진정됐고, 매출 다시 터닝했죠. 이게 영업이익이거든요. 돌아서고 있고, 미국 경기도 아주 나쁘진 않아요. 지금 최근에 컨센서스 미국 경기에 대한 전망 우울했다가 다시 돌리고 있고, 물가 전망도 한참 올라갔다가 다시 좀 꺾이고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전망치거든요. 요게 이제 과거고, 이게 앞으로죠. 미국은 꺾이죠. 우리나라는 올라가죠. 이런 거 보면 유럽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재정 수지 미국은 줄이고, 미국은 재정 지출 줄입니다. 안 좋은 거죠, 주식시장이. 그죠? 약간 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유럽, 뭐 한국, 일본, 중국 나와 있네. 특히 중국이 늘리죠,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침체 우려가 옅어졌고, 유럽, 중국은 돈 풀고, 제조업 경기 이제 막 반등하는데 한국을 사야 된다. 이거 논리예요. 그러니까 논리 명확합니다. 한국은 제조업 경기가 바닥에서 돌릴 때 가니까 근거가 명확하죠. 그렇게 본다면 이 의견이 꼭 맞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조선업종 엔진인데, 엔진이 조선주보다 더 매력 있대요. 그래서 탑픽은 현대 마린 엔진입니다. 그 결론 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왜 엔진이 더 좋냐, 지금 그 엔진의 판가 상승이 있죠. 중국 조선사가 우리나라한테까지 맡기거든요, 엔진을. 그래서 더 좋은 모멘텀이 있고, 공급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수익성 좋고, 증설도 해요. 여러모로 모멘텀 맞다. 그래서 신조선 이제 배값은 수주받는 가격은 좀 정체인데, 지금 엔진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리고 중국 민영 조선사들은 국영 엔진 업체에 매이지 않고 한국한테도 그냥 발주해요. 그래서 간간히 하나 엔진과, 제가 예전에도 공시 많이 보여줬죠, HD 현대 마린 엔진이 중국에서 이렇게 수주하는 거. 그리고 수주 잔고 매출의 30-40%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엔진 판가는 계속 오른다. 공급 부족이라 호황기에 엔진사들의 수익성은 더 좋아요. 그래서 한국 조선사들은 인력 부족으로 추가 증설이 좀 어려운데, 엔진사들은 중국에서 비롯된 대규모 수요, 이중 연료 추진 엔진 이런 제작이 확대되면서, 중국은 저런 친환경 선박 엔진의 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거 잘하는 게 하나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 같은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 실적은 26, 27년에 아주 고가 선박들이 이제 잡히게 되면서 과거 호황기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할 것 같다. 근데 이제 그건 너무 낙관적이지만 그보단 조금 낮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엔진 가격 바로미터인 요 포스터 파나막스 신조선가가 30% 이상 상승했대요. 이런 걸 본다면 엔진 사업 좋을 것 같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한국에서는 현대마린 엔진과 하나엔진,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합니다. 뭐 아시죠? 엔진 사업부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를 추천하고, 다만 상승 여력이 마린 엔진이 제일 크니까 마린 엔진에 대해서 좀 탑픽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린 엔진의 변화에 주목하자. 왜냐면 이거는 제가 작년에,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그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현대중공업그룹이 합동 실적 발표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앞으로 중소형 물량은 마린 엔진에 주겠다. 이게 마린 엔진이 STX 중공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M&A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엔진은 현대중공업이 하고, 현대미포가 하는 중형 엔진 있죠, 중소형. 이건 마린 엔진에 맡기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대미포가 본격적으로 이제 건조를 하기 시작하면 마린 엔진이 그냥 덩달아 수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년으로 그걸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미포가 이제 건조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잡히면서 현대마린엔진한테 기회가 많지 않겠냐. 그래서 현대마린엔진을 좀 주목하자는 그런 내용이니까 오히려 좀 조선보다 엔진이 더 낫다는 의견이 좀 많이 좀 생소하시겠지만 엔진을 더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보티즈 좀 화가 많이 나셨죠? 굳이 왜 물적 분할 해가지고 저희 당사 애널리스트 의견은 그 핵심은 아니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런 내용이고 액추에이터가 핵심이죠. 관절.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래서 모두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얘기하고 액추에이터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 다만 저는 물적 분할 안 해도 되는 물적 분할 왜 해가지고 저 욕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걸 왜 해가지고 개인 투자 싫어한다니까요. 물적 분할 자체를. 물론 핵심은 아니에요. 만약에 액추에이터를 물적 분할했으면 완전 난리가 났을 겁니다. 더. 근데 이제 자율주행. 근데 이것도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거든요. 로봇 사업이니까. 근데 어쨌든 물적 분할한 건 아쉽다 저는 여전히 생각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반영은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또 봐야 될 건 실적 또 로봇 이슈들을. 그래서 올해 내내 로봇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때는 좀 관망하셔야 되겠지만 많이 또 흔들린다면 기회가 될 것 같고 APR 화장품주 중에서 요즘에 계속 좀 좋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익 조건 핵심은 그 박종대 연구원님 말씀하시는 1조 찍냐 올해 매출 그걸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 해외 매출 비중 67%. 아무튼 잘 나갑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일본도 지금 오프라인 유통망 확대하고 있고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매출 1조 원 달성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기기 있죠. 김희선 씨가 광고하는 뷰티 디바이스. 요거는 조금 비중이 줄고 있지만 화장품이 너무 잘해서 그런 거고 이 시장도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뷰노가 오랜만에 보고서 나왔는데 매출이 중요해요. 이익보다. 근데 매출 성장해요. 뒷가스가 심정지 미리 예측해 주는 거죠. 24시간 안에. 요게 지금 병원에서 침투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침투율은 병상수 기준 6.3%까지 올라왔습니다.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지금은 현재 비급여로 입원 후에 일주일까지만 가금을 한대요. 또 핵심은 미국에서 언제 매출 나오나. 그래서 미국 이제 올해 상반기에 승인만 받으면 아마 하반기에 빠르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꾸준히 지금 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매출이 꺾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를 계속 보시고 인텔리안테크는 실적이 좋진 않아요. 해상용 안테나가 아직은 좀 썩 좋지 않지만 지금 원앱 있죠. 유럽에서 너무 스타링크 의존도 높으니까 원앱으로 좀 하자. 원앱은 인텔리안테크의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원앱에 이런 안테나 공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좋은 것 같고 우크라이나 최대 통신사도 지난해 4월 유텔셋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했고 당시에도 원앱이 스타링크 대안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링크보다 원앱을 선택하면 인텔리안이 수혜를 받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스타링크는 그러니까 이 인텔리안테크가 스타링크에는 공급을 하지는 않거든요. 원앱 쪽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상용 안테나가 좀 아쉽지만 지상용 안테나 매출이 확대되면서 올해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근데 숫자를 보여줘야 돼요. 반드시 지금 실적이 좀 안 좋기 때문에 해상용 안테나도 터닝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는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시프트업은 이제 신한투자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요새 좀 안 좋았죠. 근데 여전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고요. 이익률이 무려 68%. 승리의 여신 니케라는 게임이 어쨌든 여전히 인기가 많고요. 스텔라 블레이드는 플레이스테이션용 게임인데 정말 작년에 큰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도 잘하고 저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도 잘 만들고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이 있고요. 다만 좀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경쟁력 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년 높은 기저에도 라이신 뭐 많이 말씀드렸죠. 돼지 사육할 때 필요한 첨가제. 이거는 동물이 직접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음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사료에 이제 이걸 넣어주는 거고 전분당은 좀 부진하고 그 식품은 어쨌든 좀 약간 이 성장보다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핵심은 라이신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라이신을 유럽이 관세 때렸잖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대상이 거의 유일하게 수출하는 회사죠. 라이신을 폭발했죠. 유럽 라이신 가격도 급등했어요. 이 수혜가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싸니까 대상은 그런 면에서 매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예상대로 실적 좋을 것 같아요. 기업 펀더멘탈 좋아요.
MLB 요게 이제 이 고다층 기판이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관련된 기판도 하거든요. 통신용. 근데 데이터 센터에선 반도체끼리 통신을 주고받거든요. 거기에도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 네트워크 수요도 충분하다. 괜찮다. 예. 그리고 현재는 공급자가 우위인 시장이고 여러모로 모멘텀은 많고 실적 좋고 예. 다만 유상증자 이 이슈로 좀 안 좋았는데 어쨌든 유상자 지금 제가 이제 그 아침에도 이거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유상자 받아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받는 게 낫죠. 예. 지금 주가 오르면 오를수록 유상자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죠. 근데 혹시 주주분들 중에서 신주 인수권을 유상자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 신주 인수권 그 권리 갖고 계신 분들이 유증을 청약할 수가 있어요. 4월 초에. 근데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나 유증 받기 싫은데 저 권리는 있어요. 그럼 팔아버리세요. 저 따로 파는 게 있어요. 신주 인수권만 따로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그게 싫으면 유증 받기는 싫은데 근데 어쨌든 신주 인수권 있으면 그거를 버리시는 것보다 갖고 계시다면 난 유증은 안 받겠다. 저 권리는 있다. 그러면 뭐 정 모르시면 증권사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HTS나 MTS 저거 팔아버릴 수 있어요. 돈 받고 실제 저걸 사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현금화 가능하니까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증 받으실 분은 그냥 그대로 저거 매각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청약은 아마 다음 주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자공시는 LS마린 솔루션이 케이블 포선소 이게 해저에다 해상 케이블 있죠. LS전선에 그 케이블을 깔아주는 회사예요. 시공사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점점 커지니까 이 배에 들어가는 그 해저 케이블은 이거 할 수 있는 걸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용량을. 그러니까 배를 증설하는 거예요. 예,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대형화되니까 요 배 있죠. 3개로 오거든요. 요거 이제 크기를 늘리겠다.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기 그 이리온 채널에 아니 이리온하고 저기 어디죠? 제 채널에도 LS 말레이 솔루션 예전에 한번 IR 한 적 있잖아요. 예, 거기 나오셔가지고 아마 기억하시겠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도 영상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선박 예, 을 갖고서 이제 해상에다 해저에다 케이블을 매설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해상풍력 특별법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이 빨라지겠죠, 설치가. 그래서 미국과 별개예요. 뭐 미국은 안 좋지만 마린솔루션은 어쨌든 국내하고 되게 아시아 쪽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에서 안마 해상풍력, 태안 해상풍력 해저 케이블 시공 우선 협상대로 선정이 됐는데 이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좀 괜찮아지지 않겠냐. 수주도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ST팜 김희환 경영기획실장이 어제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400억짜리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또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내부자가 매수했고 LG엔솔의 성주환 상무가 1억 6천만. 오늘 LG엔솔 좋았죠. TSE 반도체 소켓 3인방 중에 하나죠. 김준환 전무가 꽤 많이 샀습니다. 2억 원 정도 샀으니까 이런 내용들 참고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엔솔이 급등하면서 좋았고 하나오션이 올랐고요. 막판에 좀 올랐네요. LG화. 오늘은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바이오는 조금 일부 흔들렸고 그래도 조방변이라 그러죠. 예, 여기가 낙폭을 줄이긴 줄였어요. 예, 아침엔 좀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삼성카드는 배당락입니다. 예, 배당을 주는 만큼 빼는 날이라 예, 그래서 좀 특수한 경우였고 거의 급락한 종목 없어요. 오늘 LG이노텍 또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로봇에서 하이젠 RNM, HLB 관련주 파마리서치 오늘 좋았고 코미코도 오늘 5%나 루닛도 좋았고 그래서 반도체 좋죠. 2차전지 반도체 좋았지만 반대로 오늘 대주전자처럼 또 왜 빠진 거죠? 이유를 저도 모르겠네요. 저도 잘 모릅니다. 요새 분위기 좋았잖아요. 대주전자 재료가. 예. 근데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좀 빠졌던 이유는 한번 좀 또 나중에 왜냐하면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은 긁지 않은 회사라 기대가 좀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빠지는 건 저도 이유를 모르겠네요. 뚜렷하게. 예. 오늘 보고서가 하나 나온 것 같은데 고성장 할 거.
근데 이제 스텔란티스에 공급하는 게 있는데 요거 좀 확인은 필요하다. 이게 지연되면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 만약에 스텔란티스의 공급이 좀 지연되면 실적이 하향된다. 그 내용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그런 내용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확인할 때까지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최근에 좀 2차 전지에선 그래도 가장 성과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일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유진테크 좀 빠졌고 뭐 크게 하락한 기업은 그 외엔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쨌든 알테오젠이나 바이오는 조금 쉬어갔고요. 네, 2차 전지 반도체가 주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는 이구산업 구리 쪽이죠. 예, 구리 쪽이 많이 올랐고 풍산도 반면에 전지 뭐죠? 여기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는 좀 오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코스닥은 요 기업들이 좀 상한가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아무래도 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2심 무죄 판결 받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테마주에 영향을 좀 줬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정치 테마 잘 모릅니다. 그리고 빠진 거는 뭔가요? PM풍년이 하한가 같네요. 그리고 현대공업, 뭐 BHI, 예, YG엔터 뭐 이런 기업들인데 큰 기업들은 큰 변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지수는 다시 위로 올라왔습니다. 좀 한번 기왕 이렇게 된 거 2,700 갔으면 좋겠네요. 코스닥은 좀 바닥은 좀 잘 다졌고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사줬어요. 오후에. 그래서 증시 분위기는 괜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섹터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히토류, 건설 중소형주, 폴더블폰, IT 대표죠. 대형사들 다 조금 삼성 SDI도 좋았고 구리값 올라서 전선주도 좀 동반해서 올랐습니다. 오전보다 좀 밀렸네요. 석유화학이 오늘 좋았는데 대한유와 금호석유, LG와 롯데케미칼이 다 고르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로봇도 오늘 좀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좋았고 장비주 좋았고 태양광도 괜찮았고요. 2차 전지 좋았고 CXL, 전기차 다 견조했습니다. 스마트폰, 자동차 부품도 오늘 일부 좀 괜찮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뭐 캐릭터 상품 관련주, 줄기세포, 손해보험은 좀 빠졌고요. LNG 관련주도 오늘 좀 쉬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 이슈도 좀 빠졌던 것 같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뭐 긍정적인 분위기로 상승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 하이닉스, LG엔솔 3인방의 급등은 뭐 무엇보다 반가운 모습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뭐 내일 또 못다한 얘기들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